지금 애자에 대해서 아까 교재에 나온 그림이 조금 부실해서 애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옥내 배선할 때 이 애자 공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긴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그 애자 옥내 배선 공사 때 그걸 하느냐면 이제 황토로 만든 집 있죠. 황토로 만든 집. 황토집 같은 경우는 애자 공사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뭐 황토로 집을 만들어도 특히 굉장히 크게 만든 무슨 외곽의 카페 같은 거 있죠. 황토로 벽을 만들고 황토 흙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또는 이제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 목조하고 무슨 그 벽을 그 역시 뭐 황토 같은 걸로 이렇게 한 그 독특한 건축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옥내 배선을 할 때 이런 애자 공사, 그러니까 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못을 박죠. 사실 뭐 나사못을 박아요. 위로 나사못을 박아가지고 벽에다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요 높이 있죠. 여기 벽면 여기가 조형제죠. 조형제. 벽으로부터 여기 이렇게 본다고 하면 돼요. 벽에다가 어, 벽에다가 이 벽이 있으면 벽에다가 이렇게 벽을 향해서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나사못을 박아서 벽에다 고정시키고 거기에다가 이 절연 전선을 이렇게 이제 감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선하고 조형제 벽하고 거리가 이렇게 띄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공사를 그 옛날에는 이제 천정이라든지 벽면 이런 곳에다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않죠. 지금 건물들은 다 매설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매입 공사. 전선이 다 그 벽 속으로,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나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 다 이런 전선들이 벽 속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벽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현재 건축하는 건물 중에서도 벽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조형지에다가 애자를 박아서 애자와 애자, 그죠? 묶어서 배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수치들은, 아까 나온 수치들은 여기로부터 여기 조형제로부터 여기 전선까지의 이제 그 거리, 그게 얼마였었죠? 얼마였었나요? 예, 2.5cm 이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cm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애자하고 애자의 거리가 애자하고 애자의 거리가 2m를 넘어가면 안 된다. 애자를 받고 또 그 다음 곳에 애자를 받고 한 그 애자들 간의 거리가 2m가 넘으면 안 된다. 2m 이하로 해야 된다. 400V 미만일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상호가는 거네. 여기도 이렇게 이쪽 애자에다가도 전선을 연결하고 이쪽 애자에도 전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선과 여기에 이렇게 전선과 이 전선끼리도 거리가 400V 미만인 경우는 6cm 이상이어야 되고, 그거는 400V 이상도 마찬가지로 6cm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애자를 요즘 잘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이렇게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거죠. 화장실 변기하고 이 색깔도 같네요. 이거는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한 거죠. 그래서 고압 송전할 때 이렇게 큰 애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죠. 애자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도 뭐 작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 고정시키도록 이렇게 나사를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이나 있고 나사 박을 수 있는 이런 설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는 자주 봤는데 요즘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는 애자공사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전선관공사 관. 이제 애자공사는 관으로 이렇게 보호하지 않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배선공사는 어, 관을 넣어서 금속관이든 합성수지관이든 관을 관을 넣고 관 속에다가 전선을 넣는 그런 공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선관에는 금속재와 합성수지재가 있습니다. 전선관 중에는 금속재와 합성수지재가 있다. 외부로부터의 손상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손상으로부터 전선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선관은 전선을 누가 찍거나 또는 뭐 끊거나 또 피복을 상하게 하거나 전선을 끊어놓지 않더라도 절연물에 피복만 찢어놓거나 살짝 흠을 내놔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누설 전류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그 누설 전류로 인해서 감전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피복에 그런 누설 전류가 계속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경화가 돼요. 피복이 경화가 돼가지고 열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경화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중에 이제 뭐 화재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외부 손상으로부터 전선을 보호하는 것이 전선관의 목적입니다. 금속재 전선관은 전기적인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선의 과열에 대하여 안전을 기하는 작용도 있다. 금속재 전선관이 더 좋죠. 예, 전선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은데 문제는 금속재 전선관이 더 비싸다는 거죠. 합성수지 전선관보다 합성수지관보다 당연히 금속관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금속재 전선관은 주로 강으로 만들어지며 알루미늄재는 가볍고 굽히기 쉬운 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특수 목적이나 사용 장소에는 구리인데 황동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강제 전선관이 사용되고 있다. 스테인리스 강. 합성수지 전선관에는 경질 비닐 전선관과 연질 비닐 전선관이 있다. 경질은 딱딱한 전선관이고요. 연질은 이제 부들부들 이렇게 잘 휘는 거죠. 잘 휘는 걸로. 최근에는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요라고 하는 거는 굽힐 수 있다는 거죠.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선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전선관 공사 중에서 첫 번째로 금속 전선관 공사. 금속 전선관. 금속관 공사는 절연 전선을 금속관 속에 넣고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좋고 특징은 접지가 잘 되어 있어서 누전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적다. 단락 사고로 인해서 불꽃이 만약에 금속관 안에서 불꽃이 발생해도 그 불꽃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아서 화재 위험이 적다. 금속관을 잘 보호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손상 위험이 적습니다. 정설하거나 개수 공사하기도 쉽습니다. 방폭 공사 이렇게 뭐 폭발하는 그런 거를 겸할 수 있어서 전기 시설물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관에는 후강 전선관과 박강 전선관이 있어요. 후강은 두터운 그러니까 관이 되게 두터운 관이라는 거고요. 박강은 관이 얇다는 거예요. 관이 얇은. 굵기가 얇은 게 아니고
관의 그 두께가 얇다는 겁니다. 나사가 없는 전선관이 있고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 도금법, 건식 아연 도금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아연 분말을 아연을 도금하는데 아연 분말이 관의 내면과 외면은 물론이고 나사 표면까지도 균일하게 부착을 시킵니다. 아연 도금을 한 관에 내산, 내알칼리성이 강한 투명 와니스를 칠해서 건조시키고 표면에 에나멜 피막을 만들어줍니다. 자, 금속관은 어떤 걸 이제 쓰는가? 금속관의 굵기 표시는 후광관은 그러니까 두꺼운 강관은 안지름에 가까운 짝수로 쓰고요. 굵기 표시를 할 때, 굵기 표시를 할 때. 그다음에 박광관은 바깥 지름에 가까운 홀수를 표시합니다. 관의 길이는 3.66m가 표준으로 되어서 생산되어서 나옵니다. 후광 전선관이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강해야 되는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폭발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공장 등에서 배관을 합니다. 관의 호칭은 안지름의 근사치를 짝수로 표시해서 16, 22, 28, 36 이런 이제 가끔 크기가 있습니다. 박광전선관은 일반적인 장소에 많이 사용하고요. 관의 호칭은 바깥 지름의 근사치를 홀수로 표시해서 15, 19, 25, 31 이런 미리 각종 크기가 있습니다. 공사 방법은 노출 배관에 있어서 금속관 두께는 1mm 이상.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금속관의 그 두께가 1.2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상의 것을 건조한 시설에 시설하는 경우는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상의 것을 금속관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m 이상일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속관의 두께를 얘기하고 있죠. 전선은 절연전선을 절연전선으로 쓰고 연선을 사용합니다.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을 경우나 단면적 10스퀘어 이하인 것은 단선으로 넣을 수 있다. 연선이 아니고 단선을 넣을 수 있다. 관 한 개에 수납하는 전선의 굵기와 수량은 전선의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합계가 관의 내단면적의 32% 이하로 합니다. 전선 많이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속관 안에다가 너무 꽉 채워가면서 전선을 이렇게 많이 넣지 말라는 얘기. 여러 가닥을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닥을 넣으면 전선의 단면적이 증가하죠. 그래서 30%, 32%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관에 굴격이 있고 전선을 쉽게 끌어낼 경우에는 48%로 합니다. 쉽게 관리가 가능한 곳은 이렇게가 금속관에서는 금속관 속에는 전선을 연결한 둥게 금속관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전선과 전선을 연결한 거 있잖아요. 전선과 전선을 연결한 거. 그걸 접속점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금속관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금속관에서는 교류 회로의 경우 전자적 평행을 유지해야 돼.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선관 안에 들어가는 이제 요 전원에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갈 경우에
금속관 안에서 전기적 평형을 맞춰줘야 된다. 금속관을 구부릴 때는 단면이 현저하게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내측 반경은 관내 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구부릴 때요. 금속관이잖아요. 이게 금속관을 구부릴 때 규격에 따라서 구부려야 된다. 함부로 이걸 막 직각으로 확 꺾어버리고 하면 이 관이 변형됩니다. 그 다음에 관로 한 구간에 직각에 가까운 굴곡을 3개 이상 만들면 안 된다. 관로 하나의 구간에 직각에 가까운 굴곡을 3개 이상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전선을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굴곡이 많거나 관로 길이가 30m를 넘을 때는 풀박스 이런 것들을 설치해 줘야 된다. 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박스는 관과 박스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시켜야 된다.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해야 된다. 관의 지지점, 관을 지지하는 거예요. 관을 지지점의 간격은 2m 이하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단은 끝단점입니다.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상호 접속점 근방은 0.3m 이내. 간선처럼 간선이 간단한 선이 아니고 간단한 전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간선은 이제 중요한 전선을 말합니다. 기간 산업할 때 그 간선 핵심이 되는. 간선처럼 한 방향에 여러 개가 병행할 경우에는 시현관과 행거 장치 이런 것들을 사용해 줘라. 조영제를 따라 시설할 경우 새들 또는 유채널을 통해서 고정을 잘 시켜줍니다. 조영제 벽에다가 붙일 때는요 고정을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사 도금이 벗겨진 부분은 부식 방지 동행할 이거 나사 이렇게 풀고 조이고 하다 보니까 도금이 막 벗겨진다. 아연 도금이 벗겨진다. 부식 방지 수량을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매입하는 경우, 콘크리트 안에다 매입하는 경우 금속관의 바깥지름은 콘크리트 두께의 3.1m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랍니다. 금속 콘크리트 이제 벽 속이라든지 콘크리트 기둥 속으로 금속관을 넣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콘크리트 기둥, 콘크리트 벽의 이제 강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풀박스하고 정션 박스. 풀박스는 금속관을 배관할 때 경관이 너무 길거나 구부러지는 개수가 많을 경우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배관 내에 전선 처리가 곤란해서 전선의 접속이 아닌 입선 목적에 사용되는 축단 박스를 풀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박스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접속점을 여기도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전선을 이어서는 안 된다. 요 길이 그죠? 경간이 너무 길 경우 그죠? 전선 간의 경간이 30m를 넘을 경우에 중간에 이렇게 풀박스를 하나 넣어줬다. 굴곡이 그죠? 여기서 90도를 한 번 꺾이죠. 또 2번 꺾이죠. 3번 꺾이죠. 4번 꺾이죠. 5번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90도로 꺾이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된다.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꺾이는 금속관이 꺾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박스를 넣어준다. 박스 내 전선 시공을 어떻게 하는가? 뭐 설계도 이렇게 이걸 참고하시고. 네. 정천 박스 내 전선 시공을 어떻게 하는가? 금속관을 이용한 간선 배선, 중요한 간선 그 배선을 어떻게 하는가?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벽이 조형제잖아요, 조형제 그죠?
천정이네, 그지? 패널 주변의 노출 배관에 대한 이건 분전반이죠. 분전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학교 건물에서도 저렇게 돼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8공학관에 저런 식으로 것들을 좀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 후광 전선관 굵기 선정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가 최대 전선 금속 관안에다가 이제 그 전선을 무조건 많이 넣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많이 넣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최대로 많이 넣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